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롱스 TV 제 131회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요. 요새는 세상이 AI 위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 60년대 얘기지만 아폴로 11호가 얼마 전에 어저께 그저께 저기 아르테미스 유인 우주선이 올라갔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소련보다 먼저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그 당시 떠도는 소문이 미국이 소련보다 컴퓨터가 앞장서서 성공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가 이제 미국은 컴퓨터 크기를 가방 크기로 만들었는데 소련은 그 기술이 떨어져서 자동차 크기만 했답니다. 그만큼 소형화의 기술이 앞서 달에 먼저 쉽게 갔고 사람이 먼저 달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컴퓨터의 성능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무지무지하게 잘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개미 두뇌만도 못했다고 해요. 개미라는 그 동물은 어떻게 삽니까? 더듬이로 가면서 기어다니면서 살죠. 그래서 근데 뭐 개미가 이제 벌레인데 지금도 아마 별차 없나 봐요. 거기에서는. 근데 이 개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개미는 더듬이로다가 이제 땅 위를 기면서 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사는데 사실 사람도 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살죠. 예. 그리고 사람이나 개미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나 개미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사람답지 못하면은 벌어지고 왕도 못한 놈 이런 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나 벌어지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건 뭐 찬송가에 나오는 얘기도 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 사정의 자유를 앞세워 마냥 싸움만 하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이 그렇죠. 이것이 이제 되게 확고부동한 정의가 필요하죠. 사회복지학의 역사를 보면은 그 비스마르크 시절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들어서 그 사회주의를 못하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 사정의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 자유라고 일당 독재를 한다는 그 모호스된 얘기죠. 요것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은 이제 법으로 좀 금지시킬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요새 와서 느끼는 건데 세계 지도의 모습이 참 이상해졌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우리 아시죠? 예. 그걸 보면은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중동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김정은의 핵개발로 우리에게 와서 여기서 대결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남북 대결이 핵개발의 대결이 되죠.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해서 중동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전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자기 손에게 넣으려고 그 한중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런 체제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핵 개발하고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모습이 이상한 그 생각이 들어요. 꼭 마치 옛날 6세기 쪽 수당과 고구려 백제와의 그 전쟁 같은 우리의 중국에 망한 우리의 과거사죠. 그런 인상이 와요. 그래서 말로는 미중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 미국이 태평양 건너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패배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체제 전쟁이죠. 공산주의가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은 자본주의가 좋은 체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도가 좀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6세기 때 우리나라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당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심하게 해서 살수도 있었고 또 안성 싸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이 체전쟁이라는 그 한미일과 북중러의 그 모습이 꼭 6세기 쪽 고구려 백제의 그 수당의 모습과 너무 같아 보인다는 그 감이 옵니다. 그래서 매우 긴장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새 경제 모습 보면은 우리나라는 6.25 때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새로이 재건을 했습니다. 그때 국가재건처가 최고회의가 이제 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져 가지고 나라를 이제 일으키려고 했죠. 뭐 국토건설들이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건데 이게 사실 뭐 장면 총리 시절에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그래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이 동시에 실시되었죠. 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성공하고 새마을 운동 성공해서 아주 참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이제 실시했는데 이걸 이제 언제까지 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 했어요.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이루게 되었죠. 한강의 기적을. 예. 그 이제 그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는 코리아 스챌리지 해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사진이 타임즈의 겉표지에 크게 실던 적이 있었다. 한국이 그 선진국에 도전한다.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때 88 올림픽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1991년에 이제 ILO 노동기구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제 수준에 맞는 근로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 초중고 시절에 이 ILO 가입이라는 건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뭐 노동행위 중 근로 3법이 있죠. 노동 3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ILO에 우리가 가입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ILO에서 제시하는 노동 조건은 우리한테 사치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88 올림픽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로기준법을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63년도죠. 64년부터 ILO 가면 91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뒤에야 ILO에 겨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88 올림픽 끝나고 90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제 노동 조건이 그 유럽 수준과 이제 맞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와서 노태우 대통령이 끝나고 그때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그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가지고 영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OECD에 가입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군 출신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김영삼 시대로 들어가는데 문민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경제적인 예전부터 자꾸 파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 당시만 해도 70년 취직률이 거의 저도 그때 78대 취직을 했는데 거의 그 600% 그러니까 6배 직장이 6개 한 사람당 그 정도로 그 취직자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중농 특수가 있어가지고 중농에 아주 몰려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그렇게 취직을 하면 바로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성혼율이 거의 95%에 달했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다 이때 그 앞다퉈 결혼해서 취직하자마자 결혼을 했죠. 예. 근데 이제 97 문민정부도 97년 IMF가 터지고 이에 부도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삶이 어려워져서 이혼 파업 천하가 됐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는 극복했는데 계속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 현재는 뭐 1,700달러라는 말이 있죠.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한 가지 특징이 국가 부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노태우 대통령 시절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청년 층도 자꾸 떨어지고 요새는 청년 실업 인구가 160만 정도 된다 그러죠. 뭐 200만 정도 되나 자꾸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놔야 되는데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김영삼 이제 기아자동차가 부도났죠. 소아리 공장. 예. 그래서 이제 기업 파산 또 대우자동차 부표 공장 파산. 그래서 한진영을 비롯해 계속 기업들의 파산 문화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수요가 줄고 이것은 바로 청년 실업의 그 원인이 되죠. 예. 그래서 경제가 자꾸 어려워져 가요. 그러니까 이 취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와서는 뭐 국유화하자는 말도 나오고 이게 일본 지사분 김영삼 정부서부터 노조파업을 시도를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왔음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입니다. 이런 또그 김영삼 정부 이후로 전교조가 교육을 잡아가지고 공산체 교육을 자꾸 시켜서 북한 찬양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민주화가 아니라 이건 노조 파업을 통해서 국유화. 이건 국유화한다는 건 이제 따라가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차츰차츰. 예. 그럼 일자리가 없게 되고 청년들이 실업을 잃고 자리가 어려지면 그 노동 착취하다는 말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뭐 어버이 성년
아버지한테 가서 편안히 먹고 살 그런 말도 아예 민노총에서 그 청년들이 민노총 청년들이 말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기업 하락과 실업을 구제하는 게 이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대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그 중농수에게 많이 근데 이 중농수 때 벌어온 돈이 뭐 8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 90년 이제 벌어온 거죠. 지금 시장 가면서 많이 가난해졌어요. 뭐 부채가 6천억조란 말도 있죠. 이러한 사람도 자꾸 보면 안 되죠. 나라가 자꾸 가난해져 갑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쓸데없는 공산주의자산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포망하는 정책을 정부가 쉬지 않고 강하고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